30년이다. 무얼 먹어도 흙이더니 이 한 그릇에서 맛이 난다. 다 쓰러져가는 주막 마루에서 거짓골을 한 노인이 국밥 뚝배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가마솥 앞에는 12살 먹은 아이가 국자를 든 채 서 있었지요. 파리만 날리던 그 주막에 어느새 새벽부터 손님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눈물에는 아이도 모르는 30년 묵은 사연이 숨어 있었지요.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으로 30리 떨어진 송파나루에 삼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가 닿으면 소금짐, 무명짐, 녹그릇짐이 쏟아져 나왔지요. 지게꾼이 지고 장돌뱅이가 이고 소달구지가 삐걱삐걱 굴러갔습니다. 그 삼거리 한쪽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내려앉고 문짝은 한쪽이 떨어져 나갔지요. 마당의 평상은 다리 하나가 괜 돌에 받쳐져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김이 오르는데 그 앞에 앉은 손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모의 이름은 수옥이었습니다. 46의 남편을 잃고 혼자 그 주막을 지킨 지 3년째였지요. 수옥이 국자로 솥을 젓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도 하나라니, 해가 중천인데 하나라니. 수옥은 삼거리 건너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건너편에는 기와를 얹은 커다란 요릿집이 서 있었습니다. 간판에 만복루라는 세 글자가 큼직하게 걸려 있었지요. 처마마다 등불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삼거리를 가로질러 건너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루에서 내리면 하나같이 그쪽으로 걸어갔지요. 수옥의 주막 앞은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모, 국밥 한 그릇 주시게. 보찜 하나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늙은 소금 장수였지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얼른 앉으세요. 손님 하나에 저리 반가울 일인가 싶게 수옥의 목소리가 대번에 높아졌습니다. 오늘 뼈를 새로 고았어요. 국물이 아주 진해요. 소금 장수는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주모, 이거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데. 그럼 됐지요. 뭐, 그게 아니라 아무 맛이 없어. 수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 맛이라니요. 소뼈를 꼬박 하루를 곤 국물인데요. 뭐가 빠졌는데 그게 뭔지 나도 모르겠단 말이지. 소금 장수는 국물을 반이나 남긴 채 일어섰습니다. 엽전 두 잎이 평상 위에 딸그락 떨어졌지요. 더 드시고 가세요. 값은 안 받을게요. 됐네. 소금 장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삼거리를 건너 만복루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옥은 남은 뚝배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멀건 국물 위에 기름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아무 맛이 없다. 수옥은 그 말을 한 번 더 씹어보았습니다. 차라리 짜다고 했으면 소금을 덜었을 것입니다. 싱겁다고 했으면 소금을 더 넣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아무 맛이 없다는 말에는 고칠 데가 없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 주막 앞에는 새벽마다 줄이 섰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지게꾼들이 국밥 한 그릇 먹자고 일부러 나루를 돌아왔지요. 수옥은 행주치마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운 것이 아니라 아궁이 연기가 들어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삼거리에서 조금 벗어난 개울, 그 위에 놓인 돌다리 밑에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12살, 이름은 누룽이였습니다. 마른 몸에 무릎을 기운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요.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코를 벌름거리고 있었지요. 누룽이는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삼거리에서 건너오는 냄새를 하나하나 갈라내고 있었지요. 돼지기름, 아이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 밑에 간장, 그 밑에 마늘? 저 큰 집에서 오는 냄새를 그렇게 셋으로 갈랐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렸습니다. 훨씬 옅게 낡은 주막 쪽에서 소뼈 고는 냄새가 왔지요. 누룽이는 코를 두어 번 더 벌름거렸습니다.
불이 너무 세다. 누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물도 늦게 부었고 저러면 뼈가 놀라서 맛이 안 나오는데. 사흘을 굶은 아이가 남의 집솥을 걱정하고 있었지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누룽이가 이런 코와 이런 혀를 갖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여기서 바다 건너 서해 어느 갯섬에서 시작됩니다. 누룽이는 서해의 작은 갯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비 어미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운 건 할머니 하나였지요. 이름은 명금이라 했습니다. 명금 할멈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산에서 나무를 뜯어 손자를 먹였습니다. 쌀은 1년에 몇 번 구경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누룽이는 제 집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줄 알고 자랐지요. 명금 할멈은 부엌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이 빨랐지요. 어린 누룽이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그 손을 구경했습니다. 할머니, 왜 지금 물을 부어요? 소리를 들어보아라. 소리요? 소 지우는 소리가 달라지지 않았느냐. 누룽이는 귀를 솥에 바짝 붙였습니다. 치익 하던 소리가 어느 순간 낮게 가라앉았지요. 진짜네 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럴 때 물을 부어야 하느니라. 눈으로 보고 부으면 이미 늦다. 그럼 눈은 언제 써요? 썰 때나 쓰거라. 누룽이는 그 말이 우스워서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부터 눈보다 귀와 코를 먼저 썼지요. 어느 봄이었습니다. 보릿고개였지요. 쌀독은 진작에 비었고 조개도 씨가 말랐습니다. 누룽이는 사흘을 물만 마셨습니다.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김이 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무언가를 찌고 있었지요. 할머니, 뭐해요? 일어나 앉거라. 못 일어나겠어요. 팔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기어서 오너라. 밥은 누워서 먹는 게 아니다. 누룽이는 기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금 할멈이 시루를 열자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것을 하나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푸르댕댕한 떡이었습니다. 쑥을 캐서 보리겨에 섞어 찐 개떡이었지요. 겨는 원래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여물에나 섞는 것이었지요. 이거 겨 아니에요? 겨다. 사람이 겨를 먹어요? 먹으면 사람이 먹는 것이지. 누룽이는 그 떡을 한 입 물었습니다. 꺼끌꺼끌하고 쓰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씹을수록 쑥향이 올라오면서 뱃속이 뜨뜻해졌지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3개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명금 할멈이 그제야 웃었습니다. 맛있느냐. 내 못에 있다는 그 큰 요리집 고깃국보다 맛있을걸요? 먹어보지도 않고 어찌 아느냐. 안 먹어봐도 알아요. 거긴 배고픈 사람이 안 갈 거잖아요. 할멈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쓸었지요. 아궁이 불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누룽아. 예? 귀한 맛은 귀한 재료가 아니라 먹는 이의 허기를 아는 손에서 나오느니라. 누룽이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10살짜리가 그런 말을 알아들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요. 아이는 떡 부스러기를 손가락으로 찍어 먹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냥 맛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은 그리 알아라. 할머니는 꼭 어려운 말을 해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내가 아직 배가 덜 고픈 게지. 사흘을 굶었는데요. 그러니 아직 멀었다. 할멈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입가에 묻은 겨 가루를 손등으로 닦아 주었지요. 그해 가을 명금 할멈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사흘을 앓고 나흘째 되던 새벽에 누룽이를 불렀습니다. 할멈의 손은 얼음장 같았는데 눈만은 또렷했지요. 누룽아, 저 시렁 위에 있는 것을 내려라. 누룽이는 발돋움을 해서 기름때에 절어 새까매진 낡은 책 한 권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미의 솜씨를 적어둔 것이다. 이걸 다 외우면 저도 할머니처럼 돼요? 할멈이 픽 웃다가 기침을 했지요. 얼른 나와서 알려주세요. 이 할미가 언제까지 내 밥을 지어주겠느냐. 할멈이 아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는데도 꽉 잡았지요. 한 가지만 새겨두어라. 예?
언젠가 내 앞에 제일 귀한 분이 오시거든. 제일 천한 것을 내어드려라. 누룽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일 천한 거요? 그러다 목이 달아나면요? 그러면 할미 탓을 하려무나. 할머니 탓을 어떻게 해요? 여기 안 계신데. 할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지요. 누룽이는 할머니를 뒷산에 묻었습니다.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앞에 쑥개떡 3개를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책 한 권과 무쇠솥 하나를 지고 배를 탔지요. 10살이었습니다. 그 뒤로 2년 누룽이는 무틀 떠돌았습니다. 남의 집 부엌에서 물을 길어주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릇을 닦고 잔돈을 받았지요. 어느 집에서는 손버릇이 나쁘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무쇠솥은 지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 마을 어귀 사당 뒤에 묻어두었습니다. 찾으러 올게요. 꼭 올게요. 아이는 흙을 덮으며 그렇게 중얼거렸지요. 책 많은 품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룽이는 송파나루 돌다리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사흘을 굶었고 코는 여전히 남의 집 손 냄새를 맡고 있었지요. 개울물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서 말해줘야지 불부터 줄이라고. 아이는 냄새가 오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만복루가 아니라 그 건너편 낡은 주막 쪽이었지요. 누가 이 아이를 눈여겨보았겠습니까? 해진 옷에 맨발에 머리에 지푸라기가 붙은 12살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저 주막의 가마솥을 잡는 날부터 송파나루 삼거리에 물길이 통째로 뒤집히게 됩니다. 주막 마당에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수옥이 고개를 들었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지푸라기가 머리에 붙은 아이 하나가 가마솥 앞에 떡하니 서 있었지요. 예. 너 뭐냐? 여긴 밥 하는 데야. 아이는 대답 대신 아궁이를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이 너무 셉니다. 그러면 뼈가 놀랍니다. 수옥은 기가 막혔습니다. 사흘은 굶은 듯한 몰골에 맨발인 아이가 남의 집 아궁이에 훈수를 두고 있었지요. 너 어디서 굴러먹던 애야? 지금 이 주모한테 불 때는 법을 가르치는 거냐?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아깝습니다. 뼈가 아깝습니다. 수옥은 국자를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때리려던 것이 아니라 기운이 빠졌던 것이지요. 아침에 아무 맛이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번엔 12살짜리가 와서 뼈가 아깝다고 합니다. 그러다 수옥은 아이의 발을 봤습니다. 갈라진 발바닥에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배는 등에 붙어 있었습니다. 수옥은 한숨을 쉬고 뚝배기를 하나 꺼냈습니다. 앉아. 예? 앉으라니까 밥이나 먹고 가. 누룽이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수옥이 국밥을 말아 내밀었지요. 아이는 두 손으로 뚝배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예. 사흘 굶은 애가 왜 그러고 있어? 얼른 먹어.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뼈를 몇 시즌 고셨어요? 하루 꼬박 고왔다. 왜? 센 불로요? 장작이 아까우니 처음부터 확대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얘가 진짜. 처음엔 물이 겨우 떨릴 만큼만 떼야 합니다. 그러다 서서히 올리고요. 뼈에서 나올 게 다 나오려면 시간이 아니라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수옥은 아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었지요. 너 어느 집 부엌에 있었니? 여기저기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웠어? 할머니요. 아이는 그 말을 하고 국밥을 아주 빠르게 그러나 흘리지 않고 먹었습니다. 뚝배기 바닥까지 긁고는 일어나 꾸벅절을 했지요. 잘 먹었습니다. 어디가? 가다 보면 나오겠지요. 수옥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지요. 예. 물이나 좀 길어놓고 가. 그날 누룽이는 물을 20동이 길었습니다. 밤이 되자 수옥은 아이를 헛간에 재웠지요. 하룻밤만이라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수옥이 눈을 뜨고 마당으로 나갔더니 아궁이 앞에 불빛이 있었습니다.
누룽이가 쪼그려 앉아 불을 떼고 있었지요. 아주 작은 불이었습니다. 장작을 밀어 넣은 게 아니라 잔가지를 하나씩 놓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 봅니다. 내 장작을 왜 태워? 장작 안 씁니다. 삭정이 주워왔습니다. 추옥은 솥으로 갔습니다. 국물이 끓지 않고 아주 조용히 떨리고 있었지요. 뽀글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낮게 우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끓는 거냐? 많은 거냐? 지금은 이게 맞습니다. 솥이 저 소리를 그치면 그때 세게 뗍니다. 추옥은 팔짱을 끼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그 옆에서 꼼짝도 안 하고 불만 봤지요.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몸을 세웠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러고는 잔가지를 한 움큼 밀어 넣었습니다. 불이 확 살아났지요. 잠시 뒤 솥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품 색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누렇고 걸쭉한 것이 위로 밀려 올라왔지요. 누룽이가 국자로 그 거품을 살살 걷어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잡내입니다. 그걸 왜 버려? 아까워라. 이걸 버려야 국물이 맑아집니다. 아깝다니까. 그런 맛이 없습니다. 추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추옥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그대로 멈췄지요. 같은 뼈, 같은 솥인데 국물이 뽀얗고 뒷맛이 달았습니다. 예. 너 뭐 넣었어? 솔직히 말해. 넣은 게 없습니다. 뺀 게 있지요. 뭘 뺐는데? 잡내랑 조급하며 추옥은 아이를 한참 보다가 웃음이 터졌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웃은 웃음이었지요. 추옥은 그 국물로 밥을 말아 스스로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또 먹다 말고 놓았지요. 우리 영감이 끓이던 맛이랑 비슷해. 영감님이요? 3년 전에 갔다. 이 주막. 원래 그이가 하던 거야. 잘하셨어요? 잘했지. 그이가 솥을 잡으면 새벽부터 줄이 섰어. 지게꾼들이 나루를 일부러 돌아왔다니까. 추옥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이가 그랬어. 국물은 사람 상대하듯 해야 한다고. 급하게 굴면 안 열린다고. 맞는 말씀이네요. 그이 죽고 나서 나도 똑같이 했거든. 똑같은 뼈 사다가 똑같은 솥에 넣고. 그런데 맛이 안 나. 왜 그런지 3년을 몰랐어. 급하셨던 거지요. 뭐? 손님이 안 오니까 급하고 급하니까 불을 세게 떼고 불을 세게 떼니까 손님이 더 안 오고요. 추옥은 숟가락을 든 채 아이를 봤습니다. 12살짜리한테 살림을 뜯긴 기분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누룽이입니다. 누룽이 성은? 없습니다. 누룽이라니. 그건 또 무슨 이름이냐? 할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솥바닥을 긁어먹이시면서 쌀은 없어도 솥바닥은 있다고요. 추옥이 국자를 든 채 아이를 봤습니다. 성도 없는 아이한테 이름만은 뜻이 있었지요. 나는 수옥이다. 손님들은 그냥 주모라고 불러. 예, 주모님. 님은 무슨 얹혀 사는 주제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옥은 그 저녁에 헛간에 짚을 한 아름 더 깔아주었습니다. 누룽이는 품에서 낡은 책을 꺼내 무릎 위에 폈습니다. 기름때의 절어 표지가 새까맣게 된 책이었지요. 추옥이 마루에서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너 글을 아느냐? 조금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뭔데? 할머니 솜씨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어디 좀 보자. 추옥이 책을 넘겨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예, 이게 무슨 요리책이냐? 이건 그냥 말장난이잖아. 거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솥이 울면 물을 붓고 솥이 그치면 불을 올려라. 이게 다야. 몇 근을 넣으라는 말도 몇 시진을 고라는 말도 없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라니.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숫자를 적으면 그건 남의 솜씨라 된다고요. 추옥은 책을 돌려주며 혀를 찼습니다. 별 희한한 할멈 다 봤네. 누룽이는 책을 도로 품에 넣고 씩 웃었습니다. 그 책이 뒷날 어떤 일을 불러올지 그때는 아이도 몰랐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헛간 쪽에서 누룽이가 뭔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항아리였지요. 그건 왜 꺼내? 어제 헛간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거 우리 영감이 담근 된장이야. 죽은 지 3년 됐으니 그건 5년은 됐을 거다. 열어봐도 됩니까? 썩었을걸. 누룽이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 혀에 댔습니다. 아이의 눈이 커졌지요. 안 썩었습니다. 진짜? 이건 안 썩습니다. 이건 익습니다.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거 하나면 저 집도 이깁니다. 아이가 삼거리 건너편을 가리켰지요. 만복루 처마의 등불이 아침 해를 받아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옥의 얼굴이 그 순간 굳었습니다. 아이는 몰랐지만 그 집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옥은 숨이 막혔지요. 예, 저 집 얘기는 하지 마라. 왜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수옥은 항아리 뚜껑을 도로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누룽이는 그 자리에 서서 건너편 집을 봤습니다. 아침부터 만복루 마당에는 짐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달구지가 2대, 지게가 6짐이었지요. 쌀가마니가 내려지고 소 뒷다리가 통째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색 비단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콧수염을 만지며 짐을 하나하나 세고 있었지요. 그 사내가 문득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거리 건너편 다 쓰러져 가는 주막 쪽을 봤지요. 그러고는 옆에 선 하인에게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하인이 킬킬 웃었습니다. 저기 아직도 김이 나는가 소치 아깝군. 저런 데서 김을 내니. 사내는 부채를 탁 접었습니다. 열흘이면 문 닫는다. 늦어도 보름이야. 나리, 그걸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알기는 뭘 알아. 그냥 보면 안다. 그러고는 만복루 안으로 들어갔지요. 이 사내가 바로 김객주였습니다. 송파나루 만복루의 주인이자 이 근방 객주집 물목을 쥐고 흔드는 사람이었지요. 객주라는 것은 장사꾼들의 짐을 맡아 주고 흥정을 붙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나루에 들어오는 쌀이며 고기며 소금이 어디로 갈지 이 사람 손끝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옥의 주막을 두고 그냥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냥 보고 아는 것이었을까요? 그날부터 주막 국밥이 달라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소금 장수가 다시 왔습니다. 주모, 한 그릇 주시게. 오늘은 좀 나으려나. 드셔보세요. 소금 장수는 한 술 뜨고 2술 뜨고 3술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국물을 들이켰지요. 주모, 짜요? 짜기는 이거 누가 끓였나. 내가 끓였지. 누가 끓여요? 거짓말 마시게. 사흘 만에 사람 솜씨가 이리 바뀌나. 소금 장수는 뚝배기를 싹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우리 짐꾼들 데리고 옴세. 6이야. 6이요? 6이면 적나. 그럼 8 데려오지. 수옥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아궁이 앞에 있는 아이의 등을 철썩 때렸습니다. 누룽이 이놈아. 아야, 왜 때리십니까? 좋아서 그런다. 좋아서. 그날 저녁 수옥은 셈을 했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3, 4 하던 것이 12이 되었지요. 12이면 아직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숫자가 올라간 것은 3년 만이었습니다. 누룽아, 내일은 뼈를 좀 넉넉히 사와야겠다. 얼마나요? 너 하는 대로 하면 하루 종일 구워야 하니 이틀치는 사놔야지. 그럼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너 혼자? 고르는 건 제가 낫습니다. 수옥은 잠깐 망설이다가 엽전 꾸러미를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푸죽간 박서방한테 가서 주막 수옥이가 보냈다 해라. 이튿날 아침 누룽이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엽전 꾸러미도 그대로였지요. 왜 그냥 와? 안 판다고 합니다. 안 팔아? 돈을 주는데 왜 안 팔아?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수옥은 행주치마를 벗어 던지고 직접 나섰습니다. 푸죽간에 들어서니 박서방이 고개를 못 들었지요. 박서방, 무슨 일이야 10년 거래. 이게 무슨 짓인가? 주모,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루에서 소를 받아오는 게 누구 손을 거치는지 자네도 알잖나. 수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김객주가 그러던가. 말은 안 했지. 말은 안 했는데. 박서방은 뒷목을 긁었습니다. 그저께 만복루 하인이 와서 요새 뼈가 어디로 나가느냐 묻고 갔네. 묻기만 했으면 그만이지. 묻기만 하는 게 무서운 걸세, 주모. 쌀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달은 물건이 없네. 나루에 배가 3척이나 들어왔는데 물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없다지 않나. 소금 가게는 아예 문을 걸어 잠갔지요. 삼거리로 돌아오는 길에 수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가에서 안악 둘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 집 국밥 요새 맛있다더라. 맛있으면 뭐해? 뭘 넣는지 알고 먹나? 왜, 뭘 넣는데? 개뼈를 넣는다잖아. 소뼈 살 돈이 어디 있다고. 어머나 세상에. 수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손님이 왜 끊겼는지 이제야 알았지요. 맛이 없어서 안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못 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옥은 주막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룽이가 물을 한 사발 떠다 주었습니다. 주모님, 말 시키지 마라. 뼈가 없으면 뼈 없이 끓이면 됩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야. 뼈 아니어도 국물 나오는 게 많습니다. 무도 있고 다시마도 있고요. 누룽아, 예? 아이가 대답하자 수옥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불러봤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내가 3년을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 무렵 삼거리 건너 만복루 안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객주가 장부를 넘기고 있었지요. 하인 하나가 옆에 서서 굽실거렸습니다. 날이 저 건너 주막에 요새 손님이 좀 든답니다. 들면 얼마나 들어? 어제 12이랍니다. 김객주가 장부에서 눈을 뗐습니다. 12. 예. 소금 장수가 짐꾼들을 데려온다고 했다지요. 그 집 국이 그렇게 달라졌다더냐? 애새끼 하나가 굴러 들어왔다는데 그놈이 솥을 잡는답니다. 김객주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낡은 주막 굴뚝에서 신락 같은 연기가 오르고 있었지요. 나루에 배가 8척이면 내리는 사람이 200이다. 그 200이 어디서 밥을 먹느냐? 그야 우리 집이지요. 그럼 저 12은 내 것에서 새어나간 12이다. 장사는 뺏기는 게 아니라 세는 거다. 세는 구멍은 작을 때 막는 것이고. 하인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날이 그런 뼈를 아예 끊어버릴까요? 이미 끊었다. 그런데 그 집이 뼈 없이도 끓일 놈을 들였단 말이지. 김객주는 장부를 덮고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소치 놓인 땅을 치우면 되지 않느냐? 김객주가 종이를 손끝으로 튕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가자 이웃한테 인사나 하러 가야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막 마당으로 그림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남색 비단 도포에 옷 깎은 짧은 콧수염. 김객주였습니다. 뒤에 하인 둘이 따라 들어왔지요. 수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모, 오랜만이오. 무슨 일로 오셨소? 서운하게 무슨 일이라니 이웃끼리 얼굴 좀 보자는 게 그리 이상한가? 김객주는 평상을 손끝으로 쓸어보고 손가락을 털었습니다. 먼지가 많군. 용건을 말씀하시오. 김객주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차곡차곡 접힌 것을 아주 천천히 폈지요.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소? 수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영감이 쓴 차용증인데 그렇소 3년 전에 약값으로 100냥을 빌렸지. 목 진사한테. 수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약값이 누구 때문에 든 약값인 줄은 아시오. 글쎄,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우리 영감이 저 만복루와 장사로 다투다 몸져 누웠소. 당신 내가 나루에 물목을 다 쥐고 우리 손님을 끊으니 그이가 속을 끓이다 병을 얻었단 말이오. 그 약값으로 빌린 100냥을 이제 당신이 사들여 나를 잡는구려. 김객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원래 그런 것이오. 남 탓할 게 못 되지. 김객주가 평상 위에 떨어진 밥알 하나를 손끝으로 집어 제 입에 넣었습니다. 밥 한 톨도 버리는 게 아니오. 굶어본 놈은 버리는 꼴을 못 보지. 수옥이 어이가 없어 김객주를 봤습니다.
굶어 보셨소? 그 비단 도포를 입고 김객주는 대답 대신 부채를 폈습니다. 수옥이 다시 그 문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건 목 진사 어른하고 내가 알아서 갚기로 한 것이오. 목 진사가 지난달에 낙향했소. 김객주가 부채를 펴며 웃었습니다. 가면서 이 문서를 내게 팔았지. 80냥에. 수옥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100냥은 내게 갚아야 하오. 이자까지 쳐서 130냥이오. 객주 어른 3년을 봐주신 어른한테도 해마다 이자는 꼬박꼬박 대고 있었소. 그건 목 진사 사정이고 나는 내 사정이 있어. 김객주가 부채로 주막 지붕을 가리켰습니다. 열을 주겠소. 열흘이라니. 열흘 안에 130냥 못 갚으면 이 터를 내게 넘기시오. 솥을 걸고 장사할 날로 열흘이오 채비하는 사나흘쯤이야 얹어드리리다. 셈이 야박하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 이 터는 우리 영감 아버지 때부터 지킨 자리요. 그러니 아까운 것 아니오. 김객주는 부채를 접고 삼거리 건너를 돌아봤습니다. 저 집이 커지려면 마구간 자리가 필요한데 마침 여기가 딱 맞소. 마구간이라는 말에 수옥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누룽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른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하인이 아이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디 종놈이 어른 말씀에. 그런데 김객주가 손을 들어 하인을 막았습니다. 놔둬라 어디 드러나 보자. 푸주간이 왜 뼈를 안 팝니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객주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걸 왜 내게 묻느냐. 어른께서 물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뼈가 어디로 나가느냐고요? 물었지. 그게 죄냐.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 그런데 어른이 물으시면 파는 사람이 못 팝니다. 그건 아십니까? 김객주가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얼굴을 아주 가까이 들이밀었지요. 얘야. 예? 장사에는 힘이라는 게 있다. 힘 있는 자가 묻기만 해도 없는 자는 답을 해야 하지. 그게 억울하냐?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럼 비겁합니다. 하인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수옥이 아이를 끌어안고 몸으로 막았지요. 그런데 김객주가 웃었습니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비겁하다고 했느냐. 그래. 비겁하다 치자. 그런데 열흘 뒤에 이 터에서 쫓겨나는 건 너희다. 김객주는 일어서서 옷자락을 털었습니다. 비겁한 놈이 이기는 세상이 싫으면 이겨보려무나.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습니다. 하인 하나가 나가면서 마당의 물동이를 발로 걷어찼지요. 물이 쏟아지고 동이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수옥은 그날 밤 부엌에 앉아 쌀독을 열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손을 넣어 긁으니 두 대박이 될까 말까 했지요. 수옥은 그 쌀을 한 줌 쥐었다가 손가락 사이로 흘렸습니다. 누룽아, 아이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예? 이걸로 몇 그릇이나 나오겠니? 20그릇쯤이요. 20그릇 팔면 얼마냐? 한 냥도 안 됩니다. 수옥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에서 물이 났지요. 열흘에 130냥이란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옥이 쌀독 뚜껑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 쌀로 밥을 지어라. 예? 그리고 그 밥을 내 손으로 말아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손으로요? 내 손으로 3년을 말았더니 이 꼴이 됐다. 수옥은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마지막 쌀이야. 내 손에 걸어보자. 이튿날 아침 누룽이는 마지막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물을 딱 손등 반만큼만 잡고 뚜껑을 열지 않았지요. 밥이 다 되자 아이는 솥뚜껑을 열고 김을 한참 날렸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싶겠다. 밥알이 서야 국물을 먹습니다. 김 한 날이면 죽이 됩니다. 말은 잘한다. 그날 20그릇이 나갔습니다. 20그릇이 다 팔렸지요. 그런데 셈을 해보니 80푼, 한 냥이 채 안 되었습니다. 수옥은 엽전을 세다 말고 손을 놓았습니다. 열흘에 130냥. 예? 하루에 13냥이다. 오늘 한 냥도 못 벌었어. 쌀이 없었으니까요. 쌀이 없는 게 문제냐? 돈이 없는 게 문제지. 그때 마당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푸죽간 박서방이 앞장을 섰고
소금 장수가 따라왔지요. 이웃 노파도 지팡이를 짚고 왔습니다. 어쩐 일들이신가? 주모, 우리 얘기 좀 하세. 박서방이 평상에 앉았습니다. 소문 들었네. 김객주가 열을 줬다며. 들으셨소. 나루에 그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어. 소금 장수가 곰방대를 물었습니다. 주모, 내 말 서운타 말고 들으시게. 말씀하시오. 그냥 넘기게. 수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30냥이면 이 터 값이 그것보다는 나가네. 지금 넘기고 나면 몇십 냥은 손해에 줄 걸세. 그 돈으로 딴 데 가서 조그맣게 시작하시게. 여기만 땅인가. 이웃 노파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주모. 이 나루에서 김객주하고 등지고 어찌 살아. 내 아들도 나루에서 짐을 지는데 그이 눈밖에 나면 지게를 못 쳐. 주모 하나 버티자고 온 동네가 굶을 수는 없자는가. 수옥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박서방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모, 나도 죽을 맛이야. 어제 만복루 하이니 그럽디다. 주막 편들면 우리 집소도 나루에서 안 내려준다고. 수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룽이는 부엌 문간에 서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나서려는데 수옥이 손짓으로 막았지요. 누룽아, 안에 들어가 있어. 주모님, 들어가 있으라니까. 아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불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삭정이를 하나 집어넣으려다가 그냥 손에 쥐고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가고 해가 지자 수옥은 광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개서 넣고 녹그릇 몇 개를 싸고 남편의 낡은 갓을 넣었지요. 누룽이가 그 모습을 보고 문간에 섰습니다. 가시게요? 너도 짐을 싸라. 어디로 가는데요? 모르겠다. 어디로든 가야지. 가면 뭘 하실 건데요? 수옥이 보따리를 묶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예.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냐? 따지는 게 아니고요. 가면 또 솥을 거실 거잖아요. 다른 데 가서 또 국밥을 파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걸지. 왜 딴 데 가서 걸어요? 수옥이 보따리를 내던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니? 열흘이야. 열흘. 130냥이라고. 하루에 13냥이지요. 그래. 13냥. 국밥 한 그릇이 넉 푼입니다. 13냥이면 325그릇이고요. 수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325그릇을 하루에 판다고? 우리 영감 살았을 때도 100그릇이 넘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하던 걸 해야지요. 12살짜리가 뭘 안다고. 아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수옥이 아이를 봤습니다. 저 쫓겨나 본 적 있습니다. 손벌은 나쁘다고요. 저는 안 훔쳤는데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짐도 없어서 그냥 걸어 나왔지요. 그러고 나서 2년을 걸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걸으면서 알았습니다. 한 번 쫓겨난 데는 다시 못 갑니다. 그런데 안 쫓겨나려고 버틴 데는 남습니다. 주모님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영감님 자리라면서요. 수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수옥이 물었습니다. 300그릇을 어떻게 파는데? 아이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나루에 배가 하루 8척 든답니다. 사람이 200입니다. 200을 다 데려와도 300이 안 돼. 손님이 200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게꾼이 있습니다. 새벽에 나루에 나오는 지게꾼이 100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국밥을 사 먹니? 집에서 먹고 나오지. 첫 달 굴기도 전에 집에서 밥을 먹고 나옵니까? 수옥이 입을 벌렸습니다. 찬밥 한 덩이 물에 말아 먹고 나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뜨거운 국이 있으면 안 먹겠습니까? 돈이 없잖니. 넉 푼입니다. 지게 한 짐이 10푼인데요. 수옥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엔 아무도 문을 안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면 우리만 있습니다. 만복루는 안 열까? 거긴 상을 차리는 집이라 사람 열이 붙어야 하고 밥값도 30푼입니다. 30푼짜리 집이 넉 푼을 받으면 그 집 손님이 다 도망갑니다. 못 따라옵니다. 수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를 올려다 봤지요. 너 진짜 12 맞니? 12 맞습니다. 그런데 수옥이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겠다. 왜요? 뼈가 없잖니. 국물이 있어야 국밥이지. 맨물에 밥을 말아 파냐. 아이가 씩 웃었습니다. 뼈는 있습니다. 어디에? 따라오십시오. 누룽이는 수옥을 데리고 어두운 삼거리를 건넜습니다. 만복루 담을 끼고 뒤로 돌아가니 뒷문 옆에 나무통이 여남은게 놓여 있었지요. 누룽이가 통 하나를 뒤집자 안에서 굵은 소 다리뼈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살을 발라내고 나온 아직 성한 뼈였지요. 수옥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이걸 버린다고? 저 집은 살만 발라내고 뼈는 버립니다. 하루에 소를 2마리씩 잡으니 매일 나오지요. 갓 나온 것만 골라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져와? 남의 집 물건인데. 버린 걸 주워가는 게 훔치는 겁니까? 수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김객주 어른께 가서 여쭙겠습니다. 이거 주워가도 되느냐고요?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안 주워옵니다. 그러면 국은 어떻게 끓여?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 못하실 겁니다. 어째서? 그러면 온 나루가 압니다. 저 집이 쓸만한 뼈를 개천에 버린다는 것을요.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옥은 어둠 속에서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달빛에 눈만 반짝이고 있었지요. 누룽아, 예? 너 무섭다. 주모님이 더 무섭습니다. 아까 국자 드셨잖아요. 이튿날 정말로 누룽이는 만복루 문 앞에 섰습니다. 하인이 나와서 아이를 위아래로 훑었지요. 무슨 일이냐? 뒷문에 버리시는 뼈 저희가 주워가도 되겠습니까?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김객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김객주가 팔짱을 끼고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뼈를 달라? 버리시는 걸 줍겠다는 것입니다. 그걸로 국을 끓여 팔겠다는 것이냐? 예? 김객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져가라. 하인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날이 개천에 버릴 것을 아껴 뭐 하겠느냐? 김객주가 부채를 폈습니다. 얘야, 쓰레기로 만든 국을 사람이 사 먹을 성시프냐? 잡숴 보시겠습니까? 내가 왜? 그럼 모르시겠네요. 아이는 꾸벅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김객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부채를 접었지요. 그 얼굴에 웃음기가 조금씩 거쳤습니다. 그날 밤 수옥은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옷가지를 도로 개켜넣고 남편의 갓을 시렁에 걸었지요.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누룽아, 예? 솥이 하나 더 있어야겠다. 300그릇을 이 솥 하나로는 못 돼.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솥은 제가 구해옵니다. 돈도 없이 무슨 수로. 묻어놨습니다. 뭐, 할머니 솥입니다. 여기서 12박 사당 뒤에요. 누룽이는 그 길로 밤길을 걸었습니다. 사당 뒤 흙을 파헤치니 검붉게 녹슨 무쇠솥이 나왔지요. 아이는 그 솥을 2팔로 안았습니다. 어른 것이라 아이 몸통만 했습니다. 등에 지려다 넘어지고 굴리려다 또 넘어졌지요. 그래도 아이는 그 솥을 끌고 12를 왔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주막 마당에 솥을 부려 놓았습니다. 손바닥이 다 까져 있었지요. 아이고, 이 손이 이게 뭐야. 솥이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나를 부르지. 주모님이 오시면 2사람이 넘어집니다. 수옥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옥은 나무판 하나를 깎았습니다. 거기에 수치로 글씨를 썼지요. 누룽이가 옆에서 읽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값은 잡수신 뒤에 내십시오. 어떠냐? 안 내고 도망가면요? 그럼 그놈은 평생 국밥 맛을 모르고 살겠지. 수옥이 그 판을 주막 앞 장대에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삼거리 건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만복루 처마의 등불이 아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누룽아, 예? 내일부터 새벽에 문을 연다. 언제 열까요? 지게꾼들 나오기 전에. 그럼 인시입니다. 쳤다굴 때요. 그래, 인씨. 수옥은 행주치마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아주 세게 묶었지요. 열흘이다. 열흘 안에 130냥을 못 만들면 우린 끝이야. 예? 그럼 시작하자. 첫 새벽이 왔습니다. 아직 하늘이 먹비칠 때 주막 아궁이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솥은 둘이었습니다.
큰 솥에는 뼈를 고고 작은 솥에는 밥을 지었지요. 누룽이는 뼈를 씻는 데만 한 시진을 썼습니다. 찬물에 담그고 헹구고 또 담그고 또 헹궜지요. 예, 물이 아깝다. 피를 빼야 합니다. 피가 남으면 국물이 흐려집니다. 만복루에서 나온 뼈라고 남들이 흉보면 어쩌니? 뼈에 그 집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수옥이 픽 웃었습니다. 그런데 굵은 뼈라 국물에 옅은 누린내가 남았습니다. 누룽이가 국물을 맛보고 미간을 찌푸렸지요. 냄새를 잡아야겠습니다. 아이는 헛간으로 뛰어가 5년 묵은 된장 항아리를 안고 나왔습니다. 그걸 국에 푼다고? 국밥에 된장을 풀면 그게 국밥이냐? 푸는 게 아닙니다. 누룽이는 삼배 헝겊에 된장을 한 숟갈 싸서 실로 묶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주머니를 국물에 담갔지요. 잠깐 담갔다 뺍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된장이 냄새를 데리고 나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잠시 뒤 주머니를 건져내니 국물 위에 떠있던 뿌연 기운이 함께 딸려 나왔지요. 수옥이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린내가 없어졌어. 그런데 된장 맛도 안 나. 그게 맞습니다. 너 이걸 어디서 배웠니? 할머니가요. 섬에서는 생선이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서요. 수옥은 그 낡은 항아리를 새삼스럽게 쳐다봤습니다. 3년을 헛간에 처박아 둔 것이었지요. 인시 무렴 수옥이 등을 내걸었습니다. 장대에 걸린 나무판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그런데 한 시즌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오잖니? 올 겁니다. 안 오면? 그럼 우리가 먹지요. 그때 삼거리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게를 진 사내 하나가 어둠 속에서 걸어오고 있었지요. 사내는 주막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불빛과 김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열었소. 열었지요. 앉으세요. 나는 돈이 없는데. 판을 못 읽으셨소? 잡숫고 내십시오. 사내가 머뭇거리다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누룽이가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가 다시 따라 내기를 3번 되풀이했습니다. 사내가 그걸 보고 물었지요. 예, 왜 부었다 뺐다 해? 밥이 국물을 먹으라고요. 그게 토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감이 하던 거지요. 4번째 누룽이는 국물을 가득 붓고 팔을 얹어냈습니다. 뚝배기가 손에 닿을 만큼만 뜨거웠지요. 지게꾼은 한 숟갈 뜨더니 숟가락질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국물까지 들이켜고 한참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주모, 한 그릇 더 돼요. 오늘 지게를 3짐 질 참이었는데 5짐 지겠소. 날이 밝을 무렵 지게꾼이 6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12이 되었지요. 사흘째 되던 새벽에는 주막 마당에 지게가 20이 세워졌습니다. 지게꾼들은 국밥을 먹고 값을 냈습니다. 어떤 이는 값 대신 장작을 한 단씩 부려 놓았지요. 아니, 이걸 왜 놓고 가세요? 돈이 오늘 모자라서 대신 이걸로 떼시오. 그럼 내일 값을 주시면 되지요. 내일 또 먹을 건데 무슨 소리요. 마당 한쪽에 장작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수옥은 그 장작 더미를 보고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지요. 그날 밤 수옥이 엽전을 세어보고 말했습니다. 2냥이다. 사흘 만에 2냥. 128냥 남았습니다. 얘가 사람 기를 죽이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이상한 손님 하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진 잿빛 두루마기를 걸치고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었지요. 지팡이도 없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와서 평상 끝에 앉았습니다. 행색이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주모, 한 그릇 주시오. 돈은 있으시고요? 없소. 없으시다고요? 판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소. 잡숫고 내라고. 잡숫고 내라 했지. 안 내도 된다고는 안 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잡숫고 나서 못 낸다 하면 어쩌시겠소? 수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설거지를 시키지요. 설거지라 그건 해본 적이 없는데. 안 해봤으면 배우시오.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국밥 한 그릇을 다 먹고 정말로 팔을 걷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깨뜨려서 수옥한테 등짝을 한 대 맞았지요.
그날부터 노인은 매일 왔습니다. 언제나 평상 끝자리, 아궁이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지요. 그리고 국밥을 먹으면서 부엌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부엌에서 일하는 아이를 봤습니다. 얘야, 예? 국물이 어제보다 짜다. 누룽이가 국자를 놓고 노인을 봤습니다. 어제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다마다. 어떻게 다릅니까? 어제는 뒤가 달았는데 오늘은 뒤가 밍밍하다 그러니 짜게 느껴지는 게지. 아이가 국물을 맛봤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이 살짝 굳었지요. 맞습니다. 왜 그리 됐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내가 오늘 손님이 많다고 불을 세게 뗐지.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 얼굴이 어제보다 더 붉지 않으냐? 노인이 숟가락으로 뚝배기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얘야, 국은 혀로 끓이는 게 아니다. 그럼 무엇으로 끓입니까? 귀로 끓이는 것이지. 누룽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하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노인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어르신, 부엌에 계셨던 분입니까? 나는 평생 남이 차려준 밥만 먹은 사람이다. 그런 분이 어찌 아십니까? 많이 먹어봤으니까 알지.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는 눈이 조금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다 빠지고 노인만 남았습니다. 누룽이가 설거지를 하는데 노인이 그 옆에 와 앉았지요. 어르신은 왜 매일 오십니까? 국이 맛있으니 오지. 맛있는 집은 저 건너에도 있습니다. 저 집은 맛이 없다. 잡숴 보셨습니까? 먹어봤지 12첩을 받아봤다. 누룽이가 그릇을 놓고 노인을 봤습니다. 거지가 12첩을요? 거지도 한때는 사람이었느니라.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을 봤지요. 얘야, 나는 30년째 밥맛을 모르고 산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아픈 데는 없다. 그럼요. 뭘 먹어도 텁텁하다 산해진미를 받아도 씹으면 그저 흙이지. 이 국밥도요? 노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이다 무얼 먹어도 흙이더니 이 한 그릇에서 맛이 난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에 섞였습니다. 아이는 국자를 든 채 아무 말도 못했지요. 어르신, 왜 우십니까? 운 게 아니다. 김이 뜨거워서 그렇지. 노인이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다만 얘야, 하나만 알아두어라. 예? 맛이 나는 것과 내가 찾는 맛인 것은 다르다. 찾으시는 맛이 있습니까? 있다. 30년째 찾는다. 아이는 대야에 손을 넣은 채 노인을 봤습니다. 어르신, 굶어 보셨습니까?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묻느냐? 굶어본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밥이 나오면 그릇부터 봅니다. 어르신은 국이 나오면 제 손을 보십니다. 노인이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아주 오래 쳐다봤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굶어봤다. 언제요? 11살에.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한 번도 안 굶었다. 그런데 그 뒤로 맛을 모른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상하네요. 굶어본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어야 하는데요? 그러게 말이다. 노인은 일어서면서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쓸었습니다. 그때 소매자락이 흘러내리면서 노인의 왼쪽 눈썹 위가 등불에 드러났지요. 거기 손톱만 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라 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어쩌다 다치셨습니까? 노인이 손으로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어릴 적에 돌에 맞았다. 누구한테요? 나를 죽이려던 사람한테. 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농이다 넘어졌지. 노인은 그 말을 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누룽이는 대야에 손을 담근 채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지요.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나루에 배가 안 들어와서 지게꾼도 없고 장돌뱅이만 처마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장돌뱅이들은 물건을 못 팔아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모, 국밥은 못 먹겠고 처마만 좀 빌립시다. 비 오는 날 처마 값이 어디 있소 들어와서 앉으시오. 그런데 누룽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메밀가루 자루를 안고 나왔습니다. 메밀가루 있습니다. 그거 뒀다. 국수할 건데. 국수는 삶아야 하고
이건 떼면 됩니다. 아이는 메밀가루에 물을 부어 반죽을 치대고 손으로 뚝뚝 떼어 끓는 국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손이 보이지도 않을 지경이었지요. 그거 수제비 아니냐? 근데 왜 이리 얇게 떼누? 얇게 떼야 국물을 물고 들어갑니다. 뚝, 뚝, 뚝.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수제비가 나오자 장돌뱅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한술 뜨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고깃국인데 왜 이렇게 시원해? 물을 넣었습니다. 팔다 남은 걸 텃밭에서 얻어왔지요. 찬물부터 같이 올려야 단맛이 나옵니다. 장돌뱅이 하나가 국물을 들이켜다 말고 물었습니다. 예, 너 어느 집 아들이냐? 아들 없습니다. 얘는 우리 집이에요. 수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해놓고 스스로 놀라서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날 수제비가 40그릇 나갔고 값을 못 낸 사람이 12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그 12이 모두 값을 갚으러 왔지요. 한 사람은 미투리 한 켤레를 들고 왔습니다. 수제비가 넉 푼인데 미투리가 20푼이요. 그날 그거 안 먹었으면 나 얼어 죽었소. 수옥은 그 미투리를 누룽이 발에 신겼습니다. 아이의 갈라진 발바닥이 그제야 흙을 안 밟았지요. 평상 끝에서 거지 노인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국밥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지요. 이런 데가 있었구나. 뭐라고요? 아니요, 혼잣말이요. 노인은 그날 처음으로 값을 냈습니다. 품에서 은자 한 잎을 꺼내 평상에 놓았지요. 수옥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아니, 거지가 무슨 은자를. 주웠어. 어디서요? 길에서. 거짓말도 참. 노인은 그냥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수옥은 그 은자를 손바닥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지요. 아주 반듯한 흠 하나 없는 은자였습니다. 닷새째 새벽이었습니다. 누룽이가 지게를 지고 만복루 뒷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무통이 하나도 없었지요. 대신 개천가에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만복루 하인 둘이 구덩이에 불을 피우고 뼈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걸 왜 태웁니까? 하인이 아이를 보고 희죽 웃었습니다. 날이 깨서 태우라 하셨다. 버리는 걸 태우면 장작이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우면 내가 대신 태워 주려느냐?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안 된다. 가져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버릴 때 얘기고 이제 안 버린다. 태운다. 하인이 뼈 한 무더기를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살이 붙은 다리뼈가 불 속에서 지글거렸지요. 누룽이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빈 지게를 지고 돌아섰습니다. 주막에 돌아오니 수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빈손이야? 안 버리고 태웁니다. 자기가 안 쓸 걸 태웁니다. 아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닷새 남았어. 오늘 국을 못 끓이면 하루가 날아간다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텃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무청더미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밭 임자가 물을 뽑고 입만 버려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건 또 뭐 하려고? 국 끓입니다. 무청으로? 무청을 데쳐서 말리면 시래기가 됩니다. 그건 나도 안다. 그런데 그걸 말리려면 사흘은 걸려. 그러니까 오늘 말립니다. 오늘 국은 오늘은 안 말린 걸로 끓입니다. 누룽이는 무청을 소금물에 데쳐 쓴 맛을 빼고 5년 묵은 된장을 풀어 아주 오래 끓였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서 2시즌을 꼼짝도 안 했지요. 누룽아, 그거 그냥 된장국이잖아. 된장이 무청한테 스밀 때까지 끓입니다. 냄새가 바뀌면 그때가 다 된 겁니다. 정오가 지나 아이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수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수옥이 맛을 보고는 눈을 감았지요. 고기가 한 점도 안 들어갔는데 국물이 걸쭉하고 구수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끓여주던 맛이었지요. 수옥은 국자를 든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지게꾼들이 왔습니다. 오늘은 고깃국이 아니네? 미안해요. 오늘은 뼈가 없어서. 그럼 값을 깎아주쇼. 그러지요. 뭐 2푼만 내세요. 지게꾼이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주모, 입에 안 맞으시오? 이거 4푼 받으쇼. 예?
고깃국보다 낫소. 옆에 앉은 지게꾼이 거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좋소. 고깃국은 속이 더부룩한데 이건 안 그렇소. 우리 어머니가 이걸 끓였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못 먹어봤소. 그날 시래기국밥이 100열 그릇 나갔습니다. 고깃국밥보다 더 팔렸지요. 그날 밤 장부에 적힌 것은 8냥이었습니다. 닷새에 8냥 이 속도면 안 된다. 압니다. 뼈가 없으니 뼈 없이 팔 것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나룸이 둔막에 사는 거린 옌일곱이 마당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냄새가 나서 왔소. 그런데 돈이 없소. 수옥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130냥이 걸린 판이었지요. 그런데 누룽이가 뚝배기를 7개 꺼냈습니다. 시래기가 남았습니다. 버릴 겁니까? 수옥이 입술을 깨물더니 팔을 걷었습니다. 앉으시오. 서서 먹으면 체하오. 거린들이 마당에 주저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어떤 이는 먹다가 울었지요. 그중 제일 늙은 거린이 뚝배기를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주모, 이 은혜는 갚겠소. 거지가 뭘 갚아요? 거지도 발은 있소. 그 말을 남기고 거린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 참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그 거린들이 이튿날 새벽에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등에 노파 하나를 업고 왔지요. 주모, 이 사람이 사흘째 아무것도 못 넘기요. 수옥이 들여다보니 눈이 퀭하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국밥은 못 드시겠는데. 그때 누룽이가 쌀 한 줌을 물에 불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오래 눌어붙지 않게 저어가며 흰죽을 쏘았지요. 소금도 안 넣었습니다. 예, 간을 안 하니? 아픈 사람한테는 맛을 넣으면 안 됩니다. 맛이 없어야 먹니? 넘어가는 게 먼저입니다. 맛은 그 다음입니다. 노파가 그 죽을 반 그릇 넘겼습니다. 사흘 만이었지요. 거린 하나가 마당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일어나시오. 절은 무슨 절이오? 수옥이 그 거린을 붙들어 일으키다가 부엌 쪽을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빈솥에 물을 붓고 있었지요. 맛을 내는 것만 아는 줄 알았던 아이가 그날은 맛을 뺐습니다. 엿새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밤길을 40리나 걸어온 나그네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밥 좀 주시오. 한 술이라도. 그런데 밥솥에는 밥알 하나 없이 누른 밥만 새까맣게 붙어 있었지요. 누룽이가 거기에 물을 붓고 약한 불에 데워 뽀얀 누룽지 한 그릇을 말아냈습니다. 나그네가 한 모금 마시더니 그릇을 든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 이게 뭐냐? 누룽지입니다. 밥 한 술 못 얻어먹고 산지 오래요. 이거 살 것 같소. 아이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빈솥 바닥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지어준 자리였지요. 그날 그 나그네는 숭늉값으로 10푼을 놓고 갔습니다. 넉 푼짜리 국밥값보다 많았지요. 일회째 되던 날 마지막 일이 터졌습니다. 쌀집에서 쌀을 안 팔았습니다. 푸죽간도 소금 가게도 이제는 채소 장수까지 문을 닫았지요. 수옥이 시장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쌀을 안 팔면 어쩌란 말이오. 돈을 주겠다는데. 장꾼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수옥은 빈 자루를 들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누룽아, 이제 진짜 끝이다. 쌀이 없으면 밥을 안 하면 됩니다. 밥 없이 국밥을 파니? 국밥 말고 다른 걸 팔면 되지요. 뭘 팔아? 아이는 지게를 지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왔지요. 밤중에 아이가 내려왔습니다. 지게 위에 자루가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수옥이 자루를 풀어보고 어이없어 했지요. 도토리? 참나무 고래 지천입니다. 이걸로 뭘 해? 묵을 씁니다. 묵이 하루아침에 되니? 됩니다. 아이는 도토리를 절구에 빻아 물에 담그고 우려내고 물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도토리 묵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번을 갈아야 떫은 맛이 다 빠지는지 아이도 알지 못했지요. 누룽아, 다 됐니? 모르겠습니다. 이만하면 됐나 싶은데. 아이가 물을 2번 더 갈고 앙금을 걸렀지요. 한 번 더 우렸으면 좋았을 것을
아이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처음이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드레째 새벽 묵이 굳었습니다. 칼을 넣으니 반들반들한 면이 드러났지요. 겉만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아이는 묵을 썰어서 시래기 국물을 붓고 김치를 얹었습니다. 묵밥입니다. 지게꾼 하나가 그걸 한술 떴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대번에 일그러졌지요. 이거 왜 이리 떨버? 떨습니까? 떨다마다 혓바닥이 오그라드네. 다른 지게꾼도 한술 뜨고 상을 밀었습니다. 예, 이건 사람 먹을 게 아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옥이 얼른 그릇을 걷었지요. 값은 안 받을게요. 미안해요. 미안해. 지게꾼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그날 묵밥은 한 그릇도 못 팔았습니다. 누룽이는 남은 묵을 손끝으로 찍어 맛봤습니다. 정말로 떨벗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지요. 제가 덜 우렸습니다. 괜찮다. 도토리가 원래 떫은 거 아니냐. 도토리가 떫은 게 아니라 처음이라 몇 번을 갈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혀로 맛을 봐 가면서 갈았어야 했는데 눈으로만 봤습니다. 수옥이 아이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그럼 다시 하면 되지. 다시 합니다. 그날 밤 아이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물을 갈 때마다 맛을 봐가며 떫은 맛이 완전히 가실 때까지 8번을 갈았지요. 아흐렛째 날이 밝자 묵이 거울처럼 매끄럽게 굳었습니다. 그날 나온 묵밥은 전날 뵙고 간 지게꾼들이 다시 와서 먹었지요. 예, 어제 그건 잊어라. 이건 진짜다. 어제 것도 제가 한 겁니다. 그날 묵밥이 140 그릇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누룽이가 남은 도토리 앙금과 지게꾼들이 준 조이삭으로 조청을 고았습니다. 아주 약한 불에 반나절을 졸였지요. 솥안에서 조청이 검붉게 익어갔습니다. 아이는 그 조청을 나무 주걱에 찍어 장터 아이들에게 한 입씩 나눠주었습니다. 예, 이거 어디서 났어? 삼거리 주막에서 봅니다. 맛있다. 우리 엄마 갖다 줘야지. 아이들은 조청을 쪽쪽 빨면서 장터로 흩어져 만나는 사람마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삼거리 주막에 묵밥도 있고 조청도 있대. 아이들 입이 곧 소문이었지요. 그날 저녁 주막 마당에 사람이 넘쳤습니다. 평상이 모자라서 마당 흙바닥에 자리를 깔았지요. 장작더미 위에 앉아서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400그릇이 나갔습니다. 국밥만 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묵도 나가고 조청도 단지째 나갔지요. 한 사람이 놓고 가는 값이 이제는 넉 푼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이 나루를 타고 번졌습니다. 백군도 오고 장돌뱅이도 오고 이웃 장터에서도 사람이 몰려왔지요. 그런데 그날 밤 수옥이 엽전을 세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예순냥이다. 예순냥. 수옥이 그 소리를 한 번 더 씹었습니다. 하루 한 냥도 못 벌던 집이 열흘에 예순냥이야. 사흘을 날렸습니다. 사흘? 쌀이 끊긴 날하고 묵이 안 된 날하고 그 이튿날이요. 그 사흘만 아니었으면 100은 넘겼습니다. 수옥이 엽전을 도로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모자란 건 모자란 거지. 일은 양이야 하루 남았는데.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수옥은 그 예순냥을 자루에 담아 베개 밑에 두고 잤습니다.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스름한데 마당에 발소리가 났습니다. 수옥이 나가보니 푸죽간 박서방이 서 있었지요. 박서방, 이 새벽에. 박서방이 아무 말 없이 엽전 꾸러미를 평상에 놓았습니다. 스무냥일세. 이걸 왜? 그날 등 돌린 값이요. 10년 거래의 뼈를 못 판 값이기도 하고 그 뒤로 소금 장수가 왔습니다. 곰방대를 문채 엽전을 놓았지요. 20단 양이요. 짐꾼들이 십시일반 모았소. 이웃 노파도 지팡이를 짚고 와서 10냥을 놓았습니다. 내 아들 지게 값에서 뗀 거네. 그이가 그럽디다. 그 국밥 아니었으면 못 버텼다고. 그때 마당 구석에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나루 밑거린들이었지요.
제일 늙은 거린이 꼬깃꼬깃한 엽전을 한 줌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이건 안 봤소. 거지도 발은 있고 손도 있소. 동량에 모은 거요. 10단량은 돼요. 수옥이 그 엽전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받는데 손이 떨렸지요. 모자란 이른 양이 그렇게 마당에서 채워졌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 김객주가 하인넷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던 김객주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줄이 삼거리까지 늘어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모, 오셨소. 오늘이 열흘째요. 알고 있소. 수옥이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자루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평상 위에 탁 소리 나게 놓았지요. 자루가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세어 보시오. 김객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인이 자루를 풀고 엽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목을 빼고 구경했지요. 셈이 끝나자 하인이 김객주를 올려다봤습니다. 날이 130냥. 딱 맞습니다. 마당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지게꾼들이 지게를 두드리고 장돌뱅이들이 발을 굴렀지요. 김객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차용증을 꺼내 아주 천천히 찢었습니다. 축하하오. 고맙소. 그런데 주모, 말씀하시오. 김객주가 부채로 마당의 줄을 가리켰습니다. 이 줄이 언제까지 설 것 같소? 수옥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열흘을 걸었고 주모는 열흘을 벌었소. 그런데 장사라는 건 열흘로 끝나는 게 아니오. 김객주는 찢은 종이를 마당에 흩뿌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아이들 발밑에 떨어졌지요. 나는 10년을 걸겠소. 그러고는 몸을 돌려 나갔습니다. 그날 수옥은 밤늦게까지 웃었습니다. 지게꾼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울다가 또 웃었지요. 누룽이는 아궁이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불을 봤습니다. 평상 끝에는 거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주워 손바닥에 놓고 오래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해 가을이 지나갔습니다. 주막은 아침마다 줄이 섰고 저녁에도 줄이 섰습니다. 손님이 늘자 푸죽간 박서방이 슬그머니 다시 뼈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이제 와서. 주모, 그날 일은 잊어주게. 이번엔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왔네. 수옥은 아무 말 없이 그 뼈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주막에는 만복루가 버린 뼈가 아니라 갓 잡은 소뼈가 들어왔지요. 수옥은 평상을 내떠놓고 아궁이를 하나 더 팠습니다. 사람 손이 모자라서 이웃 단학셋을 들였지요. 지게꾼들이 값 대신 부려놓고 가는 장작이 마당에 늘 산처럼 쌓였습니다. 누룽아, 이제 장작은 그만 받아라. 쌓을 데가 없다. 그럼 남는 걸로 조청을 굽니다. 조청을 곤다고 장작이 줄어드니? 아니요, 조청이 늡니다. 수옥이 웃다가 아이의 등을 철썩 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되면 마음이 먼저 헐거워지는 법이지요. 손님이 하루 300을 넘기자 누룽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줄을 빨리 쳐내려고 뼈 고는 시간을 슬그머니 줄였지요. 토렴도 3번 하던 것을 2번만 하고 잡거품도 1번만 걷고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국물은 여전히 뽀얗고 손님은 여전히 밀려왔지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단골 지게꾼 하나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예, 요새 국이 뒤가 허전하다. 뼈도 그대로고 된장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뭔가 빠졌어. 지게꾼이 아이를 물끄러미 보고 더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부터 그 지게꾼이 안 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자 평상이 반이나 비었습니다. 수옥이 발을 굴렀지요. 누룽아, 손님이 왜 이렇게 줄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같이 했는데요. 아이는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국자를 든 채 눈만 껌뻑였습니다. 그때 평상 끝에서 거지 노인이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숟가락을 놓고 아이를 불렀지요. 얘야, 예, 오늘 국은 급하구나. 소금은 그대로입니다. 소금 얘기가 아니다. 국이 손을 따라 급해졌다는 말이다.
내가 전에 뭐라 했느냐? 국은 혀로 끓이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느냐? 누룽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로 끓이라 하셨지요. 그런데 요새는 손님 줄을 보고 끓이는구나. 줄이 기니 손이 급해지고 급하니 맛이 샜다. 아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얘야, 잘 되는 게 제일 무섭다. 망할 땐 정신을 차리는데 잘 될 땐 정신을 놓거든. 노인은 국밥값을 놓고 나갔습니다. 누룽이는 그날 밤 손님이 다 빠진 뒤 혼자 국물을 맛봤습니다. 정말로 뒤가 비어 있었지요. 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 수옥이 옆에 와 앉았지요. 손님 변덕이 아니었어? 손님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급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눈으로 보고 부으면 늦는다 하셨는데 제가 줄을 눈으로 보고 끓였어요. 아이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한테 혼나겠어요. 수옥이 픽 웃고 아이의 등을 쓸었습니다. 그럼 어떡하니?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이튿날 새벽 누룽이는 처음처럼 했습니다. 낮은 불로 오래 고고 거품을 3번 걷고 토렴을 3번 했지요. 줄이 아무리 길어도 손을 늦췄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안 오던 그 지게꾼이 다시 왔습니다. 한술 뜨더니 아이를 봤지요. 예, 예? 국이 돌아왔구나. 누룽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지게꾼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줄이 다시 삼거리까지 늘어섰지요. 그동안 만복루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지요. 등불은 여전히 걸려 있었고 손님도 여전히 들었습니다. 다만 김객주가 삼거리에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옥이 셈을 하다가 붓을 놓았습니다. 누룽아, 예?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아이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손님이 하루 셋이었다. 지금은 하루 300이 넘어. 수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빚도 갚았고 아궁이도 늘렸고 사람도 셋을 두었어. 누룽아, 우리 이제 산 거니? 아이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저 집이 조용합니다. 조용하면 좋지. 뭐가 문제야? 조용한 게 무섭습니다. 수옥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예, 오늘은 좀 묻자, 응? 예? 아이는 그렇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국자를 잡은 손이 자꾸 삼거리 쪽으로 향했지요. 누룽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복루는 조용한 게 아니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만복루 안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김객주가 하인 하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저 주막에 품삯을 받고 들어가 일해라. 날이 저를 알아볼 텐데요. 내 얼굴을 누가 안다고 넌 뒤질만 했지 않느냐. 가서 뭘 하면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물 깃고 그릇 닦으면서 보기만 해라. 그 아이가 국물에 무얼 넣는지, 그리고 그 집에 적어 놓은 것이 있는지. 김객주가 창밖에 주막 굴뚝을 봤습니다. 그 집 국물이 한번 흔들렸다가 열흘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흔들리는 건 사람이라. 그렇다. 지자 열흘 만에 돌아오는 건 사람 솜씨가 아니야. 반드시 적어 놓은 것이 있다. 찾기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한다. 하인이 침을 삼켰습니다. 하인은 사흘 뒤에 주막에 들어왔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옷을 바꿔 입고 나루에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지요. 수옥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날로 받았습니다. 누룽이가 그 모습을 부엌에서 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책을 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인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일만 했지요. 수옥은 그 사람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저희는 참 부지런하다. 저희는 국물 맛을 안 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해. 부엌에서 한 달을 일한 사람이 국물을 한 번도 안 맛봅니다. 그런데 제가 국물에 뭘 넣는지는 다 봅니다. 수옥이 웃었습니다. 예, 너 요새 사람을 너무 의심한다. 아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밤이면 책을 베개 밑에 넣고 잤지요. 헛간에는 문도 없고 자물쇠도 없었습니다. 12살이 지킬 수 있는 자리는 제 머리 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헛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룽이는 잠에서 깼지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집더미를 해치고 있었지요. 한 달을 두고 본 사람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이의 베개 밑으로 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 한 권을 꺼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헛간 문이 닫혔습니다. 그제야 누룽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천장을 보고 누운 채 아주 조용히 숨을 쉬었지요. 이튿날 아침 하인이 없어졌습니다. 주옥이 마당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아니, 삭도 안 받고 어딜 간 거야? 안 옵니다. 왜 안 와? 가져갈 걸 가져갔으니까요. 주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뭘 가져갔는데. 할머니 책이요. 주옥이 헛간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집더미가 헤쳐져 있었지요. 주옥은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째. 누룽아,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울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지요. 주모님, 응, 국을 끓여야지요. 손님 오십니다. 지금 국이 문제야. 국 말고 뭐가 문제입니까? 아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넣었습니다. 주옥은 그 뒷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닷새 뒤 만복루가 간판을 새로 걸었습니다. 큼직한 나무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만복루 국밥 한 그릇 2푼. 삼거리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경했습니다. 2푼이라고 삼거리 주막은 넉 푼인데 게다가 여긴 고기가 들었대. 만복루 마당에 큰 솥이 새 걸렸습니다. 숙수 6이 붙어서 국을 끓였지요. 그리고 김객주가 직접 나와서 국자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루 안채에서 하인이 장부를 펴놓고 쩔쩔맸습니다. 날이 2푼이면 한 그릇에 석 푼씩 손해입니다. 하루 300이면 9냥씩 날아갑니다. 안다. 이러다 곳간이 거덜납니다. 김객주가 부채로 장부를 탁 덮었습니다. 거덜나기 전에 저 집이 먼저 마른다. 저 집 곳간이 크냐? 내 곳간이 크냐? 그야 날이 곳간이지요. 그러면 됐다. 곳간 싸움은 큰 놈이 이겨 열흘이면 저 집 불이 꺼져. 하인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 곳간이 정말로 바닥을 드러내는 날이 올 줄은 그때 김객주도 몰랐지요. 첫날 삼거리 주막의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엔 3분의 1이 되었지요. 주옥이 텅 빈 마당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2푼이면 남는 게 없어. 손해보고 파는 거야. 갑니다. 그걸 얼마나 버티겠어, 한 달? 2달? 버틸 겁니다. 저 집은 곳간이 큽니다. 그럼 우린 뭘 어떻게 해? 그때 지게꾼 하나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주모, 저 집 국밥, 저거 우리 집 국밥이요. 무슨 소리요? 맛이 똑같소. 아니,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하오. 주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비슷하다니. 얼마나 비슷하오? 된장 냄새가 나오. 시래기국밥에서 나던 그 된장 냄새요. 주옥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으로 낯선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비단 조끼를 걸친 중년이었지요. 만복루에서 샘을 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나가시오 할 얘기 없소. 들으면 손해볼 얘기는 아닐 텐데. 사내가 평상에 앉으며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오? 주옥이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삭슬 받았다는 문서 아니오. 그렇소. 지난달 25세 날, 은자 20냥.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오? 사내가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아래쪽에 손도장이 하나 찍혀 있었지요. 이 손도장, 작은 것 같지 않소? 주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12살짜리 손이요. 헛소리 마시오. 주모, 생각을 해보시오. 그 책이 어떻게 없어졌겠소? 그 하인 놈이 훔쳐갔지. 헛간이 어디 있소? 마당 한복판 아니오? 밤중에 남이 집더미를 해치는데 거기서 자는 애가 안 깰 리가 있소? 주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애가 안 깬 게 아니라 안 일어난 게지. 그러니 오늘 아침에도 태연하게 국을 끓였겠지. 사내는 그 종이를 평상에 놓고 일어섰습니다. 나는 할 말 다 했소. 믿고 안 믿고는 주모 몫이오. 수옥은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부엌 쪽을 봤지요. 누룽이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불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화 한 번을 안 냈지요. 할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을 잃고도요. 수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룽아, 예? 너 어젯밤에 안 깼니?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깼습니다. 수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깼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 못 찾습니다. 못 잡다니. 12살이 어른을 어떻게 찾습니까? 소리를 질렀으면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럼 나를 깨웠어야지. 주모님이 오시면 두 사람이 다칩니다. 수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아이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아이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도장을 보고 글씨를 봤지요. 그러고는 제 엄지손가락을 종이 위에 대봤습니다. 제 손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손이야? 모릅니다. 아이 손이면 다 제 손입니까? 누룽아, 아이는 종이를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걸 왜 챙겨? 증거가 아니라 미끼입니다. 뭐, 저를 내쫓으라고 갖다 준 겁니다. 주모님이 저를 내쫓으면 저 집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건 잘 두면 언젠가 저쪽을 겨눌 화살이 됩니다. 아이는 그 말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옥은 마당에 앉아 아이가 사라진 부엌 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았지요. 믿기지 않는데 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김객주가 노린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누룽이가 삼거리를 건너갔습니다. 만복루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사람들이 먹는 것을 봤지요. 한참을 보다가 아이는 국밥 한 그릇을 사서 먹었습니다. 2푼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뚝배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객주가 다가왔습니다. 아이 앞에 서서 부채를 폈지요. 어떠냐?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예? 그러면 됐지 않느냐? 값은 우리가 반이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물어라. 뼈는 몇 시즌 고셨습니까? 김객주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하루를 고았다. 불은요? 3개 뗐지. 손님이 많으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른, 그 책 잘 읽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제 책이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김객주가 부채를 확 접었습니다. 제 책이라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뚝배기를 손끝으로 밀고 조용히 말했지요. 거기 적힌 글자만 따라하면 평생 제 국과 비슷하기만 할 겁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는 큰 소리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멀리까지 갔습니다. 누룽이는 그 말을 남기고 삼거리를 건너왔습니다. 등 뒤에서 김객주가 부채를 든 채 서 있었지요.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객주는 그날 밤 제 집 국솥 앞에 혼자 서서 국물을 2번 맛봤습니다. 아이 말이 맞았습니다. 비슷하기만 했지요. 그러고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집 아이 말이다. 예, 어른. 저건 애가 아니다. 김객주가 국자를 솥에 던져 넣었습니다. 12살이 저러면 20이면 나를 밟는다. 그 전에 밟아야 한다. 재주를 몰라보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았기에 무서웠던 것이지요. 이튿날 김객주가 혼자 주막에 왔습니다. 부채도 안 펴고 하인도 없이 왔지요. 주모, 셈을 하나 해봅시다. 무슨 셈이요? 저 아이를 내보내시오. 그러면 2푼 국밥을 거두겠소. 나루의 물목도 다시 열어드리리다. 뼈든 쌀이든. 수옥이 국자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주모도 알지 않소. 저 애는 어차피 남의 집 아이요. 나루에 굴러들어온 아이 하나 때문에 영감이 지킨 터를 잃겠소? 그 말에 수옥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믿을까 말까 흔들리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도리어 자리를 잡았지요. 수옥이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객주 어른, 말하시오. 우리 영감 죽고 3년을 나는 이 솥 앞에 혼자 앉아 있었소. 그 3년 동안 나한테 말을 붙인 사람이 저 애 하나였소. 수옥이 국자를 솥에 걸쳤습니다. 남의 집 아이라 하셨소? 아니오, 우리 집 아이요. 김객주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마당을 나가면서 부채를 폈다가 도로 접었지요.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 장이 서기도 전에 포졸 넷이 주막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누룽이라는 아이가 어디 있느냐. 수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오? 도적질이다. 도적질이라니. 우리 애가 뭘 훔쳤단 말이오? 포졸이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만복루 김객주가 고발했다. 자기 집 비법을 적은 책을 이 아이가 훔쳐갔다는 것이다. 수옥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 책은 우리 애 할머니 것이오. 그놈들이 훔쳐간 거란 말이오.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그쪽이 있소? 책이 어디 있소? 김객주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놈이 훔쳐갔다니까. 포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진 사람이 임자다. 그게 관아의 셈법이야. 누룽이는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아직 국자를 들고 있었지요. 아이는 국자를 솥에 걸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가겠습니다. 누룽아, 주모님, 오늘 뼈는 2시즌째입니다. 물을 보실 때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 그 소리가 나오니 그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포졸이 아이의 손목에 오랏줄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끌려가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옥이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지게꾼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주막에 불이 다 꺼진 뒤 담을 넘어 산에 대여섯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천으로 가린 자들이었지요. 그들은 평상을 부수고 그릇을 깨고 아궁이를 무너뜨렸습니다. 수옥이 뛰어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요? 누구야? 사내 하나가 수옥을 밀쳤습니다. 수옥이 흙바닥에 나동그라졌지요. 그때 다른 하나가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마당 한가운데 걸린 무쇠솥을 내리쳤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삼거리에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솥에 금이 갔습니다. 그러고는 쩍 하고 갈라졌지요. 수옥이 기어가서 그 솥을 껴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사내들은 장작더미에 불을 지르려다 개 짖는 소리에 담을 넘어 달아났지요. 수옥은 갈라진 솥을 안고 밤새 앉아 있었습니다. 10살짜리가 섬에서 신비를 끌고 온 솥이라는 걸 수옥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 울었습니다. 갈라진 틈에 이마를 대고 아주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성만이, 나 어떡하오? 나 이제 어떡하오? 대답이 있을 리 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이웃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모, 관아에 고하시오. 고했소, 3번을 고했소. 그래서 뭐라 하오. 도적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오. 박서방이 주먹으로 담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몰려가세. 어디로 몰려가는데 만복루로? 무슨 증거로?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언제나 힘 있는 자의 곳간에 있었지요. 누룽이는 광주관아 옥사에 갇혔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에 집 한 줌 없었지요. 아이는 무릎을 안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열이 올랐지만 신음도 내지 않았지요. 눈을 감고 무언가를 세고 있었습니다. 예, 뭘 그렇게 세느냐. 솥소리요. 국물이 끓을 때 소리가 3번 바뀝니다. 이놈아, 여기 솥이 어디 있어? 없어도 셉니다. 옆방 죄수가 어이없어 하며 돌아누웠습니다. 이튿날 밥을 넣어 주던 옥졸이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 너희 주막 솥이 도끼에 깨졌다더라.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지요. 다만 그날 밤에는 솥소리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 밤에 누룽이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할머니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느냐? 책을 뺏겼습니다. 그래, 솥도 깨졌습니다. 그래. 화 안 내십니까? 할머니가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책이 국을 끓이더냐? 소치 국을 끓이더냐? 손이 끓입니다. 그럼 됐지 않으냐? 아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아궁이에 삭정이를 하나 넣었습니다. 누룽아,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느냐? 귀한 맛은 귀한 재료가 아니라 먹는 이의 허기를 아는 손에서 나온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겠습니다. 말해 보아라. 저 사람들은 제 국물을 훔쳤지 제 손을 훔치진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머리를 쓸었지요. 그러면 반은 알았다. 나머지 반은요? 배고픈 사람 앞에 서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된다. 누룽이가 눈을 떴습니다. 옥사 창살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아이는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열은 여전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사 앞에 거지 하나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해진 잿빛 두루마기에 덥수룩한 수염, 평상 끝자리에 앉던 그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옥사 창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웬일인지 옥졸이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얘야, 누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국을 못 끓여서 그렇습니다. 노인이 피 굳고 창살 사이로 주먹밥을 밀어 넣었지요. 아이가 받아 한 입 먹었습니다. 식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식어도 밥입니다. 노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하나 물으마. 예? 내가 만약 저 김가와 다시 겨루게 된다면 무엇으로 겨루겠느냐? 국밥으로요. 저쪽은 12첩을 차릴 텐데 12첩은 12번 손이 갑니다. 한 그릇은 한 번만 갑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12번보다 어렵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아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천한 것을 내겠습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제일 귀한 분이 오시거든 제일 천한 것을 내어드리라고요. 그 말을 내 할미가 하였다고. 예? 노인은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오래 아이를 쳐다봤지요. 내 할미 이름이 무엇이냐? 명금입니다. 노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걷다가 벽을 짚었지요. 어르신, 어디 편찮으십니까? 노인이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그러고는 그날 이후 노인은 삼거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주막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름이 둔막에 살던 거린들이었지요. 제일 늙은 거린이 수옥 앞에 섰습니다. 주모, 갚으러 왔소. 무얼 갚아요? 지금 이 판에 그날 우리가 그랬지 않소. 거지도 발은 있다고. 거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거린 하나가 앞으로 나섰지요. 주모, 그 하인 놈 말이오. 이 나루 밑에서 자고 가는 놈은 다 우리 눈에 걸리오. 그 놈이 그날 새벽에 책을 품고 만복루 뒷문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 셋이 봤소. 셋이나 그 놈은 지금 광주에 없소. 김객주가 여주 농막으로 보냈소. 거기 밥해 주는 노파가 우리 한 동네 사람이오. 수옥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늙은 거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주모, 우리가 관아에 가서 말한들 누가 믿겠소. 왜 못 믿어요? 거짓말을 믿는 원님을 본 적이 있소. 수옥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증인이 셋이나 있는데 그 셋이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닷새 뒤였습니다. 삼거리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푸른 관복을 입은 관원 셋이 나루에 내려섰지요. 사람들이 길가에 엎드렸습니다. 관원이 두루마리를 펴고 아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광주 송파 나루의 객주 김가와
주막에 아이 누룽이는 들으라. 음식에 솜씨를 두고 다툼이 있다 하니 이는과 나의 매로 가릴 일이 아니다. 솜씨는 솜씨로 가릴 것이다. 두 사람은 15세 뒤궁에 들어 어전에서 상을 올리라. 심판은 대령 숙수 시명이 맞는다. 이는 어명이다. 삼거리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안악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지요. 어전이라니 임금 앞이라니 평생 원님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원이 두루마리를 말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객주 김가가 청하기를 어전에서 가리는 일이니 진 자는 물러나야 한다 하였다. 이기는 자는 궁에 진상하는 자격을 얻는다. 지는 자는 송파나루에서 솥을 내린다. 영영 내린다. 수옥이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서방이 부축했지요. 솥을 내리라니 지면 아예 끝이란 말이오? 그렇소. 우리 애는 지금 목에 있소. 오늘 풀려날 것이오. 어명이니 그날 저녁 누룽이가 걸어서 삼거리로 돌아왔습니다. 비쩍 마르고 볼이 홀쭉하고 입술이 터져 있었지요. 수옥이 달려 나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누룽아, 이 일을 어쩌니 임금님 앞이란다. 임금님 앞.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를 봤습니다. 갈라진 무쇠솥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지요. 아이는 그 앞에 쪼그려 앉아 갈라진 틈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주모님, 응, 솥이 깨졌으면요. 응. 손이 있지 않습니까? 수옥이 아이의 등을 봤습니다. 아이가 그 갈라진 솥을 두 손으로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수옥이 뒤따라 들어가 보니 아이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지요. 소리는 하나도 안 났습니다. 울면 안 되는 줄 아는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수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아이 등에 손을 얹었지요. 울어라, 여기선 울어도 된다. 그제야 아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12살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손이 있지 않느냐던 말이 그제야 무엇이었는지 드러났지요. 궁으로 떠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수옥이 아이를 불러 세우고 새로 지은 무명 저고리를 입혔습니다. 옷고름을 매주고 삼배에 싼 것을 아이 품에 넣어 주었지요. 이게 뭡니까? 된장이다. 영감이 담근 거. 궁곡간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 이거라도 가져가라. 아이가 그 삼배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누룽아, 예? 나는 솥을 3년 잡고도 맛을 못 냈다. 너는 반년 만에 냈어. 내 손 믿는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삼거리를 나섰지요. 수옥은 그 뒷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5째 되던 날 새벽, 궁궐 후원 한켠에 솥이 둘 걸렸습니다. 한쪽에는 만복루의 노솥이 걸렸지요. 숙수 6이 소매를 걷고 늘어섰습니다. 그 앞에 김객주가 남색 비단 도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무쇠솥 하나가 걸렸습니다. 갈라진 자리를 무쇠 조각으로 떼우고 대장간에서 다시 붙인 솥이었지요. 그 앞에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기운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고 소매를 걷어 올린 채였습니다. 후원 한켠에 백발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흰 무명 도포에 소매를 걷어 붙였지요. 궁중의 대령숙수 시명이었습니다. 대령숙수라는 것은 임금의 수라를 맡는 궁중 요리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시명이 후원 한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훑어봤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재료는 궁궐간에서 똑같이 내어주고 각자 한 상을 올리면 되는 것이었지요. 무엇을 올리든 상관없소. 다만 잡숫는 분이 정하실 것이오. 김객주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숙수 어른 하나 여쭙겠소. 말하시오. 저 아이는 12이오. 저런 아이와 나를 같은 자리에 세우는 것이 어전에 대한 예가 되겠소? 시명이 김객주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그러면 이기시오. 예. 12살한테 이기면 될 것 아니오. 김객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숙수 6이 고개를 숙였지요. 시명이 이번엔 아이 앞으로 걸어와 내려다봤습니다.
얘야, 이름이 무엇이냐? 누룽이라 하옵니다. 구경하던 궁궐 하인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누룽이래. 어전의 누룽이라니.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녁에 어떻게 뒤집힐지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누룽이는 곳간에서 재료를 받았습니다. 소뼈 10근, 쌀 1말, 무 5개, 파 1단. 그런데 아이는 그것을 받아놓고 곳간지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른, 하나만 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냐? 보리 겨가 있습니까? 곳간지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건 짐승 먹이다. 그러니까 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가면 있겠지. 그건 왜? 그리고 쑥이요. 뒤뜰에 쑥이 있습니까? 이놈아, 여기가 산인 줄 아느냐? 그때 심영이 지나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봤지요. 담장 밑에 쑥이 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얘야, 예? 어전에 결을 올릴 셈이냐? 아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벅 절을 하고 돌아섰지요. 심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똥이 트자 두 솥에 불이 들어갔습니다. 김, 객주 쪽은 요란했습니다. 숙수 6이 고기를 썰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지요. 기름 냄새가 궁궐담을 넘어갔습니다. 누룽이 쪽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뼈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한 시진을 그렇게 씻었지요. 구경하던 궁궐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쟤는 언제 불을 떼는 거야? 아직도 뼈만 만지고 있네. 아이는 뼈를 솥에 넣고 찬물을 붓고 아주 작은 불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솥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감고 귀를 솥에 대었지요. 그런데 새 시진이 지나도록 소리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공의 소는 나루의 소가 아니었습니다. 잘 먹여 기른 소라. 뼈가 굵고 단단해서 좀처럼 열리지 않았지요. 심영이 다가와 아이 옆에 섰습니다. 얘야, 해가 벌써 중천이다. 갑니다. 상은 해가 지기 전에 올려야 한다. 아이가 아궁이를 받습니다. 장작을 하나 더 넣으면 됩니다. 불을 올리면 시간은 벌지요. 아이의 손이 장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멈췄습니다. 못 올립니다. 못 올린다니. 여기서 올리면 지금까지 끓인 새 시진이 다 헛것이 됩니다. 뼈가 놀라면 다시는 안 열립니다. 심영이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면 늦는다. 늦어도 열린 국물을 올리겠습니다. 아이는 장작 대신 아궁이의 재를 조금 긁어내 불길이 고르게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솥에 귀를 대었지요. 반 시진 뒤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그제야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뒤 아이는 품에서 삼배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모가 싸준 5년 묵은 된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국물에 잠깐 담갔다 뺐지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곳간에서 얻은 겨와 담장 밑 쑥을 치대어 작은 시루에 앉혔습니다. 구경하던 궁궐 하인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가 짐승 먹이로 뭘 하는 거야? 아이는 못 들은 척 시루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5시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고 후원의 등불이 켜졌습니다. 드디어 상이 올라갔지요. 만복루의 상이 먼저 올랐습니다. 12첩이었습니다. 갈비를 고아 낸찜이 있었고 잣을 뿌린 전이 있었고 금박을 얹은 약과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국밥 한 그릇이 놓였지요. 그런데 심영이 그 약과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객주, 어전에 금박이라니. 그것은 잘 보이려고 그만. 사치를 금하신 것이 언제인데 그것을 자랑이라고 올렸소. 김객주가 소매로 이마를 닦았습니다. 김객주가 자랑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저 아이가 제 집 비법으로 끓인다는 국밥을 소인이 원래대로 되살려 올립니다. 발 너머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아직 얼굴을 보이지 않았지요. 다만 발 안쪽에서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그리고 숟가락이 놓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심영이 그 국밥을 받아 맛을 봤습니다. 한술 뜨고
국물을 천천히 삼켰지요. 그러고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객주, 예. 숙수 어른. 이 국물 뼈를 몇 시진 고았소? 꼬박 하루를 고았소. 불은 3개 뗐지요. 시간이 없으니. 치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이 국물은 뼈가 놀란 국물이오. 놀라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 겉만 우러나고 속은 잠긴 것이오. 그래서 마시고 나면 혀에 아무것도 안 남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치명이 김 객주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무 맛이 없소. 김 객주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번엔 누룽이의 상이 올랐습니다. 소반 하나였습니다. 그 위에 뚝배기 하나뿐이었지요. 궁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그릇이라니. 어전에 저것만 올린다고. 아이는 소반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발 앞까지 갔습니다. 그러고는 무릎을 꿇고 소반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국물을 그 자리에서 부었습니다. 미리 말아 온 것이 아니었지요.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가 다시 따라냈습니다. 또 붓고 또 따라냈지요.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4번째에 국물을 가득 붓고 팔을 얹었습니다. 발 안쪽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밥이 국물을 먹으라고 부었다 빼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느냐? 뚝배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식습니다. 식은 국물을 부으면 밥이 놀랍니다. 그러니 여기서 붓습니다. 발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1번, 2번, 3번.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치명이 그 국밥을 받아 맛을 봤습니다. 한술 뜨고 눈을 감았지요. 그러고는 아주 오래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숙수 6이 그 얼굴을 지켜봤습니다. 치명이 눈을 뜨고 뚝배기를 아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얘야, 예, 이 뒷맛 무엇을 넣었느냐?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거짓을 아뢰면 목이 달아난다. 넣은 게 없습니다. 뺀 게 있지요. 무엇을 뺐느냐? 잡내와 조급함입니다. 다만 하나 빌려온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모님 영감님이 담근 된장입니다. 5년을 익은 것이지요. 뼈 냄새를 잡는데 이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치명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발을 향해 몸을 돌리고 아주 큰 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아뢰옵니다. 이 국물은 뼈를 아주 낮은 불로 10시진 이상 고아야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뜨는 잡거품을 3번 걷어야 나옵니다. 오늘 저 아이는 5시진밖에 못 고았사옵니다. 그런데도 이 맛이 났사옵니다. 이는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순서를 아는 소녀입니다. 김 객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서가 제 집책에 적힌 것이오. 후원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객주가 품에서 낡은 책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만복루 3대의 비법서요. 저 아이가 이것을 훔쳐 익힌 것이오. 치명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리 주시오. 치명은 그 책을 받아 아주 천천히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그러고는 고개를 들었지요. 객주, 예. 여기 몇 근을 넣으라는 말이 있소? 김 객주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몇 시진을 고라는 말이 있소? 그것은. 없소. 이 책에는 숫자가 하나도 없소. 치명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솥이 울면 물을 붓고 솥이 그치면 불을 올려라 이것뿐이오. 그런데 객주는 아까 하루를 고았다 하였소. 이 책에 하루라는 말이 어디 있소? 김 객주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3대를 이어온 제 집책이라니 어디 짚어보시오. 치명이 책을 김 객주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책 어느 대목을 읽고 하루를 고았소? 짚어만 보시오. 김 객주가 책을 받아 넘겼습니다. 1장, 2장, 3장. 손가락이 갈대를 찾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렸지요. 숫자가 없으니 짚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건 글로 다 적는 게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방금 3대의 비법서라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 3대가 물려준 책을 어느 줄도 못 짚소?
구경하던 궁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3대 비법이라면서 제 집책 한 줄을 못 짚네. 김객주의 얼굴이 벌개졌다가 하얘졌습니다. 자랑을 할수록 제 손으로 무덤을 파고 있었지요. 김객주가 얼른 말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소인이 장사에 바빠 미쳐. 그러면 3대라 하셨으니 객주의 부친도 이 책을 보셨겠구려. 그렇소. 객주의 조부도 보셨겠고. 그렇소. 치명이 책의 맨 뒤를 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장이 기름때에 늘어붙어 한 장처럼 붙어 있었지요. 치명이 손끝에 침을 발라 그 2장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붙어 있던 안쪽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후원에 다 들리도록 읽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소. 누룽이에게 준다. 이 할미의 손을 다 적지는 못하였다. 후원이 술렁였습니다. 객주는 이 책을 오래 쥐고도 붙어 있는 이 마지막 장은 못 보았구려. 객주의 조부께서 누룽이에게 물려주셨소? 김객주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후원문이 열리고 포졸들이 사람 하나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사내였지요. 주막에서 한 달을 일하던 그 하인이었습니다. 여주 농막에서 붙잡혀 온 것이었지요. 치명이 그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이 자를 아시오? 모르는 자요. 그런데 이 자는 객주의 집 종문서에 이름이 올라 있소. 그리고 이 자가 주막 헛간에서 책을 꺼내 만복루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루 및 사람 셋이 보았소. 김객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들 말이오. 거짓말을 어전해서 증거로 삼는단 말이오. 치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은 증거로 삼지 않았소.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 이 자를 찾은 것이오. 그리고 이 자의 품에서 이것이 나왔소. 치명이 종이 2장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하나는 이 자의 품에서 나온 문서요. 은자 스무냥 손도장은 어른 손이요. 하나는 저 아이가 태우지 않고 품고 있던 문서요. 똑같은 문서인데 손도장만 아이 손이요. 객주, 아이 손도장은 어디서 구했소? 김객주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끌려온 사내가 이마를 땅에 대고 중얼거렸지요. 소인의 조카가 8살이옵니다. 그 아이 손을 찍어 싸웁니다. 치명이 김객주를 돌아봤습니다. 8살 손을 12살 손이라 하였구려. 후원이 술렁였습니다. 김객주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치명이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루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주 관할을 드나드는 조별감이 적어둔 물목이요. 김객주의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3월 초닷새 은자 300냥, 여엿새 비단 20필, 4월 초하루 은자 200냥. 받은 자가 조별감이고 준 자가 객주 김가요. 조별감은 어제 공문을 받고 다 아래였소. 치명이 두루마리를 말았습니다. 객주, 관할을 움직여 저 죄 없는 아이를 도적으로 몰고 옥에 가둔 것이 누구 뜻이었소? 김객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대답하시오. 소인은 그저 장사를 지키려 했을 뿐이옵니다. 장사를 지키려고 남의 솥을 깨뜨렸소? 그것은 소인이 시킨 것이 아니옵니다. 그러면 누가 시켰소? 김객주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이 다 하였사옵니다. 소문도 소인이 냈고 뼈도 소인이 끊었고 책도 소인이 시켜 가져왔사옵니다. 다만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후원에 있던 숙수 6이 하나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김객주 옆에 서지 않았지요. 발이 거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객주 김가는 들으라. 관원에게 뇌물을 주어 관할을 사사로이 움직였다. 죄 없는 아이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나라를 속인 죄다. 가산을 모두 정몰하고 절도로 내쳐 종신토록 유배하라. 만복루는 헐어 그 터를 나루의 창고로 삼으라. 조별감은 파직하고 그 죄를 국법대로 다스리라. 포졸들이 김객주를 끌고 나갔습니다. 김객주가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지요. 저 아이는 12이오. 12살짜리한테 진 게 아니란 말이오.
그러다 김객주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나도 굶어봤소. 후원이 조용해졌습니다. 10살의 나루에서 남의 짐을 지고 밥 한 술에 하루를 살았소. 그래서 곳간을 채웠소. 다시는 안 굶으려고 남의 것까지 긁어다 채웠소. 포졸들이 그 사내를 다시 끌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담을 넘어가고 이윽고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굶어 본 사람이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남을 굶겼고 하나는 그 뒤로 맛을 잃었지요. 10년을 걸겠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10년이 반년으로 끝났지요. 뒷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만복루 곳간엔 몰수할 재물도 얼마 없었다 합니다. 남을 말려 죽이려 2푼 국밥을 팔다 제 곳간을 먼저 비운 탓이지요. 후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아이 앞으로 걸어왔지요. 누룽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얼굴을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았고 옷이 달랐지만 왼쪽 눈썹 위에 손톱만 한 흉터가 있었지요. 평상 끝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옆에 선 관원이 아이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무엄하다, 전하시다. 그런데 임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놔두라. 저 아이한테는 내가 노인장이다. 임금이 신하들을 둘러봤습니다. 옥에서 저 아이한테 제 할미 이름을 듣고 내가 시명에게 알아보라 하였다. 솜씨로 가릴 일을 매로 가두었으니 그 매듭은 어전에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임금이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흙에 끌렸지요. 얘야, 예, 국밥은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곳간에서 결을 달라 했다더구나. 아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어전에 결을 올리려 했느냐. 후원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품에서 삼배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두 손으로 펴자 손바닥만 한 것이 셋 놓여 있었지요. 푸르댕댕한 떡이었습니다. 쑥을 캐서 보리겨에 섞어찐 개떡이었습니다. 후원이 뒤집혔습니다. 관원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 감히 어전에 짐승 먹이를. 그런데 임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제일 귀한 분이 오시거든 제일 천한 것을 내어드려고요. 어르신은 30년째 밥맛을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르신은 굶어본 분입니다. 굶어본 사람 입은 배부른 음식으로는 안 열립니다. 임금이 그 떡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입 물었지요. 꺼끌꺼끌하고 쓰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씹을수록 쑥향이 올라왔습니다. 임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골룡포 자락이 흙바닥에 퍼졌지요.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0년이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왕실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로 죽을 뻔한 아이였다. 섬에서 남의 땅을 붙이며 소를 몰다가 11살의 사흘을 굶었지.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젖어 있었지요. 그때 한 안악이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30이나 되었을까. 손이 거칠고 등이 굽은 안악이었지.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이걸 쪄서 내 손에 쥐어 주었다. 3개를 쥐어 주더구나. 하나는 지금 먹고 둘은 품에 넣으라고. 내일도 배가 고플 테니 그렇다고. 임금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 사람 이름을 못 물었다. 그 사람도 내 이름을 안 물었다. 이름을 대면 죽는 아이였으니 물었어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만 이러더구나. 먹으면 사람이 먹는 것이지. 누룽이의 손에서 보자기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 팔도의 진미를 다 받아보았다. 그런데 무얼 먹어도 흙이었다. 내 혀가 30년 전 그 부엌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아이를 봤습니다. 찾지 않은 것이 아니다. 허나 내가 그 섬에 숨어 있었다는 말이 돌면 그 집부터 화를 입는다. 그래서 사람을 풀지 못하고 내가 걸었다. 이 자리에 오른 뒤로는 철마다 거짓골로 나섰다. 그렇게 20년을 먹으러 다녔다. 임금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찾던 것은 이름도 모르는 30 남짓한 안악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30년이다. 그 안악이 명금이라는 이름으로 늙어 그 섬에서 죽은 줄을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임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얘야, 내 할미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명금입니다. 명금. 임금이 아이를 봤습니다. 내 이름은 누룽이라 하였지. 예, 누가 지어 주었느냐? 할머니가요. 쌀은 없어도 솥바닥은 있다고요. 임금의 눈이 다시 젖었습니다. 쌀 한 톨 없는 집에서 떡을 3개 쪄낸 사람이 제 손자 이름을 그리 지었구나. 아침에 킥킥거리던 하인들이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한 번 더 되뇌고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지금 살아 계시냐? 2년 전에 가셨습니다. 임금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 오래 감고 있었지요. 2해만 일렀어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닷새 뒤 임금이 그 갯섬으로 행차했습니다. 뒷산 돌 하나만 세워진 무덤 앞에서 임금은 골룡포 자락을 접고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천한 노파의 무덤이옵니다. 천한 노파가 굶어 죽을 아이를 살렸다. 너희 중에 그런 자가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절을 2번 하고 상석에 쑥개떡 3개를 놓았습니다. 아이가 2년 전에 놓았던 그 자리였지요. 임금이 누룽이를 돌아봤습니다. 궁에 들어오너라. 수라간에 자리를 주마. 누룽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공하오나 못 가옵니다. 신하들이 술렁였습니다. 어째서냐? 궁의 수라는 배부른 분들이 잡수는 것입니다. 제 국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야 맛이 납니다. 임금이 아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웃는 웃음 같았지요. 내 할미 손자가 맞구나. 누룽이가 삼거리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가 걸어오는 걸 보고 수옥이 맨발로 뛰어나갔지요. 누룽아,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찌 됐어? 응, 어찌 됐어? 이겼습니다. 이겼어? 진짜 이겼어? 예, 그리고 저 궁에는 안 갑니다. 수옥이 아이 얼굴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잠시 뒤 김이 오르는 국밥 한 그릇을 말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라, 내가 제일 배고팠을 거다. 아이가 그 국밥을 2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번엔 냄새도 안 맡고 바로 한술 떴지요.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났습니다. 송파나루 삼거리에는 만복루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나루 창고가 서 있지요. 그 건너편 낡은 주막 자리에는 새 지붕이 얹혔습니다. 평상이 12놓였고 아궁이가 새짓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무쇠 조각으로 떼운 솥이 하나 걸려 있지요. 갈라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솥입니다. 사람들이 왜 새 솥을 안 쓰느냐고 물으면 주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솥이 우리의 솥이요. 신비를 끌고 온 솥이지. 주막 앞 장대에는 나무판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지요. 국밥 한 그릇, 값은 잡수신 뒤에 내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적혀 있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그냥 잡수십시오. 새벽마다 아이 하나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봅니다. 이제 13시 된 아이지요. 지게꾼들이 오면 뚝배기에 국물을 부었다 빼고 부었다 뺍니다. 3번을 그렇게 하고 4번째에 가득 붓습니다. 그러고는 2 손으로 상을 내밀지요. 가끔 다리 밑에서 굶는 아이가 기웃거리면 아이는 그 아이를 불러 앉힙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뚝배기를 내밉니다. 값을 묻지 않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나루 밑에서 올라온 사람 2이 물을 깃고 장작을 팹니다. 동량이 아니라 살 받고 하는 일이지요. 거지도 발은 있고 손도 있다던 말이 그 마당에 남았습니다. 주막 문 위에는 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임금이 손수 내린 것이라 했지요. 거기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명금 할멈솥.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글씨를 보고 묻습니다. 명금 할멈이 누구요? 그러면 주모는 국자를 젓다가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귀한 맛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나라에서 제일 먼저 안 사람이요. 그리고 아주 가끔 첫 딸기 올 무렵이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해진 잿빛 두루마기를 걸친 노인 하나가 어슬렁어슬렁 걸어와 언제나처럼 평상 끝자리 아궁이가 보이는 그 자리에 앉는다지요.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뚝배기를 내밉니다. 노인은 국물을 다 마시고 흠 하나 없는 은자를 한 입 놓고 갑니다. 주모는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한다지요. 그 노인이 누구인지 삼거리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귀한 맛은 귀한 재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먹는 이의 허기를 아는 손에서 나오는 법이지요. 그 손 앞에서는 임금도 거지도 그저 배고픈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